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예측과 분석 중에서 예측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또 뭐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또 한국에 대한 것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해놨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한국인 분들을 등한시하거나 한국을 등한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국인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그리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게 개인적으로 예측과 분석이다 보니까, 예.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약간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진 이 칼입니다. 뭐냐 하면 이걸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뭐 정글 같은 데에서 나뭇가지를 쳐내거나, 예, 이런 용도로도 쓰고, 또 뭐 네팔에 구르카라고 용병이 있습니다. 얘들이 거의 영국 군대에서 복무를 많이 하죠. A급들은 영국 군대에서 복무를 많이 하고 특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작전에 투입이 되고, B급들은 싱가포르에서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찰로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영국에서나 싱가포르에서나 활약이 대단하고 또 그 임무를 잘해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평가가, 예, 나오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네팔. 그 친구들이 쓰는 이 칼입니다. 예, 구르카 용병들이 쓰는 이 칼, 구부러진 칼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거를 왜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무기에 대해서 오늘은, 그리고 군의 체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이제 군대라는 거 있죠. 예,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는 각 나라의 군대가 그렇겠지만 다 그렇겠지만 특히 뭐 선진화된 군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군이 있겠죠. 세계 최강, 뭐 단일 국가로는 미군이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뭐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단일 국가로 치면 또 두 번째는 아마 러시아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진화된 국가들, 군사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선진화된 군대들이나, 그리고 또 뭐 선진국들, 군사강국은 아니더라도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 이제 선진국의 군대들은 아마 제가 예측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싶습니다. 지금 드론이라는 게 이제 나왔죠. 예전에 뭐 1990년대, 2000년대 드론 같은 얘기를 하면 뭐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약 먹을 시간이에요, 이렇게 했겠지만은 지금 드론이라는 것은 나왔습니다. 예, 무인으로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정찰뿐만이 아니고 타격까지 가능하죠. 미군이 이란군의 넘버 3 정도 되는, 예, 그런 고위직의 장성을 이 드론을 통해서 타격해서 뭐 사살하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작전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예, 굉장히 강력한, 예, 무기가 드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인 항공기이기 때문에 조종만 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뭐 탑승해서, 예, 폭격을 하는 그런 이제 공군의 무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드론으로 인해서 더욱 놀라운 것은 탱크 지금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전략적으로 탱크 무용론은 뭐냐면은 탱크가 드론한테 이제 바로 잡힌다고 합니다. 잡히기 때문에 탱크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거죠. 굉장히 이제 기동성이 느리고, 예, 빠르지를 못합니다. 위력은 지상전 내에서는 이제 지상전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예전에 엄청나죠. 포의 사정 길이도 뭐 지상전에서 탱크만큼 사정 길이를 가진 포도 흔하지 않고, 그 위력도 엄청났는데, 그리고 보병이나 이런 병력으로 달라붙어서는 탱크에 답이 없죠. 왜냐면 장갑이 워낙 탱크 장갑이 두껍기 때문에 답이 없었는데, 이 탱크가 지금 드론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진국의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군대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군뿐만 아니고, 예, 군의 변화가 일반인들의 사회 구조에까지 변화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군인들의 뭐 손의 감각이라든가 뭐 운동 능력, 옛날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뭐 감각과 같은 이제 운동 능력, 운동 수행 능력 이런 게 좀 많이 좌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보다 더 예전 시대를 가봅시다. 그러면 말 타고 창 던지고, 뭐 고구려 이런 시대 있잖아요. 창 던지고 말 타고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이제 운동으로, 서양으로 지금 뭐 로마 시대 이런 시대는 더욱더 사람의 운동 능력이 좌우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사람의 뭐 운동 능력 이런 게 좀 좌우를 하겠지만은 예전보다, 그 시절보다는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으면은 앞으로, 예, 제가 말씀드릴 시대에는, 예, 더더욱 이제 운동 능력보다는, 예, 군에도 이제 엘리트라고 보다도 이제 엘리트, 그리고 전문화된 어떤 영역에 전문화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더 투입되고 그런 군대로 바뀌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군과 사회의 연결성도 지금 완전 솔직히 특히 직업 군인들은 진짜 폐쇄적이잖아요. 군인들은 뭐
군인들끼리 거의 모여있고 사회랑 연결될 일도 솔직히 많이 없고 이런데 이 군과 사회의 연결성도 훨씬 더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결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드론을 말씀드렸죠. 전투 로봇도 미군에서도 지금 개발 중이라는 공식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드론도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로봇뿐만 아니라 그러면 해상에서도 인공지능 무기들이 상식적으로 당연하지만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지금 보병은 총을 들고 뛰어다니는 병력들입니다. 총을 들고 뛰어다니는 병력들. 지금은 이제 보병이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에서 쫄병이잖아요. 제일 낮은 계급인데, 이런 보병이 쓸 수 있는 뭐 화기는 우리나라 육군으로 치면 뭐 다른 군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제일 밑에들은 화기들은 소총 아니면 수류탄 해봤자 소총이나 수류탄 그리고 뭐 해봤자 박격포 포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갑병이 아닌 보병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보병한테도 더욱더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된 지금 드론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도 더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욱더 개발될 무기들도 뭐 전투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해군 쪽에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도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총보다 더한 위력을 가진 아니면 혹은 총기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장비들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일반 보병들 맨 밑에 이제 가장 낮은 계급의 군인들한테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 고장나면 예전에 뭐 고장나면은 총기가 볼펜으로 막 고쳐서 총기를 고쳐서 이렇게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고장난 총기를 뭐 M16이든 뭐 K2든 간에 그런 걸 이제 볼펜으로 고친다는 건 손재주겠죠. 말 그대로 이제 장인의 손재주나 뭔가를 만드는 뭐 대장장이들의 손재주 같은 그런 손재주에 의존한다. 이제는 인공지능, 좀 더 이제 사고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이 더 크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감히 말씀드릴 건데 선진화된 군대 그리고 선진국의 군대 그리고 진정한 군사강국의 군대들에서는 지능의 중요성이 군인의 설령 이제 밑의 쫄병들이라도 지능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고 확실히 그리고 수뇌부로 올라가면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하고 지능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될 것이라고 그런 체제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뭐 개개인의 뭐 손해를 통한 운동 수행 능력 이른바 운동신경이라고 불리는 운동 감각이나 손재주의 필요성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약에 어느 나라의 특정한 뭐 어느 나라가 있다 칩시다. 우리가 가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군대가 이러한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나라의 군대는 뭐 군사력이 약해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미래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라는 것은 나오게 돼 있고 이 기술이 나오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뭐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발맞추지 못하는 군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군과 사회의 유기적인 연결이 더욱더 이제 깊어지고 더욱더 다양해지고 더욱더 밀접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럼 군에서도 왜냐하면 지성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공지능이 많이 통제를 한다면 인공지능을 통한 뭐 첨단 무기를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인공지능 해킹 들어올 거잖아요, 당시. 그럼 인공지능 해킹 방어 보안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뭐 손의 감각이 뛰어나다거나 요령이 좋다거나 뭐 어떤 걸 하는 뭐 눈치가 빠르다거나 지금 군인들에게 많이 요구되었던 이런 성향과는 달리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육군사관학교나 일반 사관학교에서는 양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과 사회의 관계가 더욱더 이제 유기적으로 왜냐면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아와야 되니까 더욱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발전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사회의 변화나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변하는 집단이죠. 사회에 어떻든 뭐 군에는 군식이 있다 까라면 까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사회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조금 더 많이 적응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유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공지능 전문가라든가 인공지능 보안 전문가다, 프로그램 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이 사람의 뭐 지위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도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사회에 나가도 그대로 전문가고 군에서도 전문가예요. 이런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층의 친구들도 가장 하위의 계층에 있는 친구들도 뭐 인공지능 무기라든가 이런 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은 있어야 되니까 예전처럼 무슨 감각만 뭐 좋고 뭐 약간의 손재주만 있고 뭐 눈치만 빨라서 뭐 사사삭 이렇게 단체 생활만 잘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 앞으로 미래에 바뀌어가지 않을까. 문득 이제 예측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이제 뉴스 보고 다니다가 군 쪽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변화될 것인가, 변화가 생길 것인가, 막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지금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한국인 분들은 연령대가 저보다 높으시니까 당사자는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뭐 가정이 있으시거나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은 안 계시더라도 뭐 자녀대나 아니면 자녀대 밑에 손자대에서 만약에 이제 군인을 지망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군인을 지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군은 아마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맞춰서 자기가 뭐 적성에 맞다 싶으면은 뭐 직업군에 하는 거고, 적성에 맞다 싶지 않으면은 이건 내 적성이 뭐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변화한다면 이건 내 적성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군인을 뭐 직업군인은 포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에 좀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위한 컨텐츠도 많이 만들겠지만 또 한국인들을 위한 컨텐츠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책사TV가 되고 항상 노력하는 책사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